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팔자 일지에 흉살인 형충파해가 있는 사주도 많으며 사대 악살인 백호, 괴강, 양인, 원진이 있는 사주도 많을 겁니다. 일지가 배우자 자리임을 감안할 때 일지에 형충파해가 있다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일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항상 언행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흉살, 악살, 길과 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흉살과 악살은 그것이 위치한 곳의 육친관계나 자신의 어떤 시기, 그리고 물상이나 사건을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형충파해가 다른 흉살과 함께 있거나 사주 오행의 구성이 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재난이 연속되고 부부 사이의 불화가 잦고 형제나 친인척 관계도 무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주에 자오 인신, 진술 묘유, 사해 충미가 있을 때 충이 되는데요. 충이 많으면 안정되지 못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육친 관계를 볼 때는 연지는 조상, 월지는 부모 형제, 일지는 배우자, 시지는 자녀운을 보는데요. 특히 일지와 월지가 충을 하면 부모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윗사람과 화합하기 어려우며, 일지와 시지가 충을 하면 배우자와 자손의 인연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대 악살 중에 원지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화를 내는 살인데요. 잠이 추고 인유 묘신, 진의 사술이 원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백호, 양인, 괴강 등이 부부 사이에 있으면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므로 사대 악살도 궁합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항목입니다. 타인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괴강도 결혼 운에는 좋지 않게 작용하는데요. 임진, 경진, 경술, 무술일에 태어났거나 지지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괴강에 해당합니다. 사주에 괴강이 있으면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자격요로 인해 돌진하는 성질을 가지는데요. 특히 여명의 괴강이 지나치게 강하면 남편 일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형은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법의 제재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사주에 자묘, 인사신, 죽술미가 있거나 진진, 오오, 유유, 해해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파는 깨트리다, 분리하다는 뜻을 지니는데요. 자유, 축진, 인해, 사신, 묘, 술미가 있을 때 파가 적용됩니다. 월지에 파가 있으면 부모와 인연이 없고, 일지에 파가 있으면 처자 운이 박하며 자신은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 등의 변화가 생기는 등 부부간에 불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시지에 파가 있으면 말년이 불행하다고 봅니다. 신살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는데요. 살이라는 글자는 죽일 살 또는 배다라는 의미의 살자와 혼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신살이라고도 쓰입니다. 살은 일종의 기운이나 에너지 정도로 치환해서 보면 좋은데요. 실제로 살자에는 죽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총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화살을 예로 들면 도화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도화라는 기운을 총괄하다로 보아도 가능할 것입니다. 신살은 신과 살을 합친 합성의 듯 신이 좋게 작용하면 해당 기운은 좋은 방향으로 발현하고, 좋지 않게 작용하면 그 기운의 부정적인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북아인의 정서에서는 귀신은 때에 따라 일간을 도와주기도 하고 인간에게 겁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신사를 따질 때는 사주팔자에서 간지의 특수관계를 말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면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팔자에 망신살이 있다 해도 그 신살이
항상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신살이 형살이나 충과 함께 있을 때 허세가 많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힘들게 하며 피해를 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망신살이 귀인과 같이 있고 다른 간지가 일주를 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길하다고 판단합니다. 살의 작용은 매우 다양하게 발현되는 것이어서 어떤 신살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부족하며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신살이 있다 해도 다른 간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글자마다 합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은 일단 도화살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관직이나 공무원 같은 조직이라면 반환살이 있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도 신살의 역할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종종 예로 드는 도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좋은 신살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화는 글자 그대로 복숭아꽃을 의미하는데요. 아름답고 화사한 복숭아꽃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아름다운 향에 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는 남자들의 손을 타고 남자의 경우는 연한을 불러일으킵니다. 남녀 모두 이성 문제를 달고 산다 해서 결혼 상대자로는 반기지 않는 신살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전통사회에서는 기피하던 신살이었지만 시대가 달라진 요즘은 도화가 있으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직군에서는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예로 백호를 들 수 있는데요. 백호가 있으면 남녀 모두 피를 보는 흉살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 군이나 경찰 같은 직업에 종사한다면 운의 힘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명예롭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증적인 증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행복과 불행, 길과 흉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주어진 조건과 시운에 따라 흉살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완벽하고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어떤 한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의 경우 원만한 성격을 지녔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적인 성향을 지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현대 병리학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 역시 천재성을 보여주는 인물들에게서 종종 있는 성격적인 특질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면에서 특이한 점이 사회적 인격에는 방해가 되지만 학문이나 예술적인 업적에서는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과 흉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